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제 나이가 뭐 그렇게 썩 긴 인생을 살아온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짧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제 인생을 통틀어서 정말 기가 막힌 경우를 이번에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제 이야기는 정말 막장 중에 막장 같은 이야기라 직접 들으시면서도 잘 믿어지지가 않으실 거세요. 저는 한 번의 이혼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막장 중의 막장은 제 시댁에 관련한 이야기예요. 저랑 남편은 사내 연애로 만났어요. 정말 서로를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었죠. 저희 부부가 다녔던 회사는 중견회사였는데 그 중에서도 사원을 위한 복지제도가 무척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내 동아리 같은 것들도 지원이 잘 되어 있어서 종류도 많고 전부 잘 운영이 되었어요. 저는 그때 자전거 동아리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내 동아리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운동의 필요성을 느끼다가 자전거 동아리에 가입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제 적성에 잘 맞기도 하고 동아리 사람들도 다 친절하시더라고요. 동아리 생활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즐겁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또 운동 동아리라는 게 다들 그렇잖아요. 땀을 빼면서 운동을 하기도 하고 자전거를 탈 때 입는 라이딩복이 쫀쫀한 재질이라 선이 드러나기도 하고 삐끗기도 하고 모든 동아리나 동호회들이 그렇듯 뒤풀이로 술도 거하게 먹기도 하고 저도 그러다가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엄청 딱딱한 이미지였는데 제게만 다정한 면이 너무 좋았습니다. 함께 취미를 즐길 수 있다는 점도 엄청난 메리트처럼 느껴졌고 무엇보다 취미뿐만 아니라 통하는 것이 무척이나 많았는데 그런 점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랑 대화를 한번 시작하다 보면 정말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3년이란 시간을 알콩달콩 만나면서 잘 지냈고 자연스럽게 남편과 결혼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에 대한 운을 띄울 때마다 남편의 얼굴이 조금씩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죠. 아, 나랑 연애만 하고 싶은 거였나? 속상한 마음에 하루는 저랑 남편이 둘이서 술을 한잔 먹다가 제가 술김에 이야기를 했어요. 쉬운 마음으로 저를 만나는 거냐고, 진지하게 결혼까지 생각하면서 만나는 사이가 아니냐고 하면서 말이에요. 막상 이야기를 꺼내다 보니까 또 서러워져서 눈물을 뚝뚝 흘리니 남편이 놀라서 펄쩍 뛰며 아니라고 그러더군요. 저는 그럼 왜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피하려고 하고 그러냐고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 입에서는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 관련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 재혼했어. 나는 엄마 친아들이고 우리 아버지는 내 새아버지야. 그렇게 시작된 남편의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어머님과 아버님이 재혼했고 남편은 어머님의 친아들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리고 나한테 친누나는 아니지만 친누나 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 당신에게는 시누이 같은 관계겠구나 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또 무슨 소리냐고 되물으니 남편이 이야기해 줬습니다. 알고 보니 그 누나라는 분은 남편의 큰아버지, 즉 아버님의 형님 되시는 분의 딸이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남편의 아버님의 조카인 셈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남편의 큰아버지 네 분께서 교통사고로 한꺼번에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고 그렇게 혼자 남은 어린 조카를 남편의 아버님이 거두어서 홀로 키우셨다고 하더라고요. 호적상으로는 삼촌과 조카였지만 어린 조카를 거두어서 키울 수 있는 사람은 남편의 아버님뿐이었고 그렇게 그때부터 조카를 딸처럼 여기면서 지금까지 길렀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실제로 아버지의 역할을 다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다 남편의 아버님께서 지금의 어머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미 이혼해서 아들인 남편이 있으셨던 어머님은 그런 아버님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아서 딸처럼 여기겠다고 한 뒤 재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나이도 남편보다 2살이 더 많아서 정말 친남매처럼 길렀다고 했어요.
저는 이혼 가정이나 재혼 가정에 대한 편견이 없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이 정도까지는 감당하기가 솔직히 힘들었어요. 남편의 이야기가 끝나고 난 뒤에도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으니까 남편이 울면서 얘기를 이어서 했어요. 남편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었던 시기쯤에 부모님께서 재혼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가족끼리의 첫 만남을 앞둔 순간까지도 갑작스럽게 생긴 누나의 존재를 남편도 싫어했다고 합니다. 낯선 아버지의 존재도 싫었으니 누나도 싫을 수밖에요. 그런데 누나분께서 남편의 어머님을 보자마자 엄마 하고 도도도 달려와 폭 안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그냥 어린 마음에도 보였던 것 같아. 솔직히 남자 혼자서 어린 여자아이를 어떻게 야무지게 돌봤겠어? 뭐든 모자랐겠지. 키가 급하게 자라서 조금 작아 보이는 옷도 제대로 묶지 못해 흐트러진 머리카락들도 심지어 엄마의 손길이 그리워서 우리 엄마한테 매달리는 것도 어렸던 내 눈에도 안쓰럽더라고. 내 눈에도 그랬으니 엄마 눈에 오죽했을까. 그렇게 누나가 우리 가족이 된 거야. 라고 말이에요.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니 사실 말이 시아버지의 조카인 거지 친딸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더라고요. 완전 사랑받고 자란 딸과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듣고 말해줘서 고맙다고 말을 한 뒤 조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죠. 결혼을 앞두고 제가 저 이야기를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주면서 눈물을 흘렸던 남편을 사랑했고 어렸던 나이에 그런 상처를 받아야 했던 남편의 어린 시절이 안타까웠고 편을 들어주고 싶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괜찮다고 말을 했고 남편은 그런 제게 고마워했죠. 우린 그렇게 결혼을 약속했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기 전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저희 부모님이셨죠. 저희 부모님은 이 결혼을 격력하게 반대하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 부모님은 제가 평범한 집에 사랑받고 자란 평범한 남자에게 시집가길 원하셨었거든요. 반대가 무척이나 거셌습니다.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그런 부모님을 설득한 건 제 남편이었죠. 제 남편은 정말 잘하겠다고 다짐을 하는 것은 물론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주 저희 부모님을 찾아뵙고 같이 식사도 하고 등산도 가고 골프도 치고 놀러도 가고 그렇게 끊임없이 꾸준하게 설득을 했어요. 솔직히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런 남편의 모습에 저는 한 번 더 남편의 사랑을 실감했죠. 변치 않는 남편의 모습에 저희 부모님도 결국 두 손 두 발 다들고 결혼을 허락했고 그렇게 양가의 축복 속에 저희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 다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셨어요. 이렇게 복잡한 남편의 사정을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하셨고 제게 시집살이 하나 시키지 않으셨죠. 며느리를 보시면 보통 시부모님들은 대접을 받으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귀한 손님처럼 취급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부모님의 사랑이 감사했고 제게 잘 대해 주시니까 저도 더 진심으로 효도할 수 있게 되었죠. 좋으신 시부모님과 완벽한 남편을 둔 저는 제 결혼 생활이 앞으로도 이렇게 순탄할 거라 믿었었어요. 하지만 그런 제 믿음을 깨트리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에게 친누나 같은 존재라던 시아버지의 조카였죠. 편의상 시누이라고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시누이는 정말이지 미친 여자였습니다. 악독해도 그렇게 악독한 사람을 난생 처음 봤어요. 지옥에 있는 사탄이 환생해서 돌아와도 그보다 못하겠다 싶을 정도였고 정말 모든 것을 다 걸고 제가 살면서 본 사람들 중 제일 최고로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남편이랑 동갑이라 시누이와의 나이 차가 2살이었어요. 그런데 올케라는 호칭을 두고 저를 야, 너라고 지칭하더라고요. 그것도 둘만 있는 순간만 골라서요. 시부모님 중 한 사람이라도 함께 있거나 남편이라도 같이 있으면 올케, 이것도 먹어봐 하면서 제 입에 과일을 쏙쏙 넣어주면서 올케 사랑이 유난인 시누이처럼 굴다가도 저랑 둘이 있으면 입에 담기 힘든 쌍욕에 예의 없는 언행에
정말 이중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죠. 제 머리를 툭툭 밀치기도 하고 안 보이는 부분을 꼬집기도 하고 진짜 말로 다 설명을 못할 정도로 괴롭혔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시부모님 두 분 다 시키지도 않는 시집살이를 시누이가 혼자서 제게 시키더라고요. 제가 바보처럼 그런 시집살이를 입을 다물고 묵묵히 해냈던 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거든요. 저라고 반항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이러지 말라고 좋게 말도 해봤고 화도 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화를 내고 거부를 하고 반항을 하면 할수록 시누이의 괴롭힘은 점차 악랄해지더군요. 그래서 제가 반항하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제 천성이 원래 날 때부터 싸움하는 것을 회피하는 성향이 강했습니다. 누군가와 싸운 적도 솔직히 손에 꼽힐 정도로 적어요. 그래서 그런지 시누이와 싸움을 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 시누이와 기싸움을 할 바엔 그냥 제가 지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하겠더라고요. 적어도 몸은 고단하겠지만 마음이 편하니까요. 그런데 시누이는 제가 순순하게 굴어도 그거 나름대로 기분 나빠했어요. 본인이 심심하다 싶으면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세우는 연극도 펼쳤죠. 한 번은 시누이가 갑자기 제 앞에서 자신의 뺨을 후려치고 제 눈앞에서 찻잔을 바닥에 던져서 깨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시누이에게 다가갔는데 시누이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면서 제게 말했어요. 옳게, 아니 나는 그러려던 것이 아니라. 마침 그 장소는 시댁이었고 거실에 모여있던 온 가족이 저희가 있는 부엌으로 다가왔죠. 무슨 일이냐고 다가오는 가족들에게 시누이는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실수로 올케가 아끼던 찻잔을 깨트렸더니.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본인이 때린 오른쪽 뺨을 감싸지는 시누이의 모습은 누가 봐도 영락없이 제게 뺨을 맞은 시누이의 모습이었어요. 남편은 불같이 화를 내며 제게 왜 그랬냐고 몰아세우기 시작했고 시어머님마저도 제게 등을 돌리시며 차갑게 실망이구나 새아가 라고 말을 하곤 시누이를 데리고 들어갔죠. 시어머니 손길에 이끌려 제게 혀를 쏙 내밀며 메롱하는 시누이를 보며 억울해서 분통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저는 하지도 않은 짓을 사과해야 했고 시누이에게 용서해달라고 해야 했죠. 이가 절로 으득으득 갈렸어요. 그런데 시아버지만큼은 그런 저를 타박하지도 않았고 차갑게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귀하게 키운 조카를 제가 때렸다고 모두가 오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말이에요. 아니, 오히려 제게 맘고생이 많겠다고 위로를 해주시기 시작하셨죠. 처음 몇 번 그런 시누이의 못된 장난질에 희생될 때는 시아버지는 그래도 내 고생을 알아주는 거구나 싶어서 참 많이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뭔가 이상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뭔지 정확하게 콕 집어서 말할 수 없는 느낌? 묘하게 거슬렸죠. 일단 적어도 시아버지가 가족 중에서 저를 제일 많이 챙겨주시는 것은 알았는데 그게 제가 며느리라서 챙겨주는 것보다는 마치 희생양을 대하는 듯한 동정심으로 챙겨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 문득 두 사람을 번갈아서 쳐다봤는데 묘하게 많이 닮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물론 시아버지와 형님이 형제라서 그걸 조카가 닮는 것이 그리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도 묘하게 거슬리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아버님과 남편은 제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보이는 것만 보고 믿어서 저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면서 제게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고 저도 그런 상황에 놓이면서 스트레스가 극한을 찍기 시작했었죠.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탈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답답했어요. 그렇다고 이혼을 선택하기에는 남편을 너무 많이 사랑했습니다. 어쩌다 제가 이런 꼴이 되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님과 남편이 시댁을 잠시 비웠고 저는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 방에서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주 조용하게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살금살금 다가가서 귀를 기울이니까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와 남편 모르게
시누이에게 건물을 하나 증여할 생각이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그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대화가 끝나자마자 원래 있었던 곳으로 후다닥 돌아와 자는 척을 했죠. 아니나 다를까 대화가 끝난 뒤 제가 자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더라고요. 심장이 쿵쾅거렸죠. 그때 저는 제가 시누이와 시아버지의 관계가 묘하게 거슬렸던 이유를 알았어요. 저는 그런 상상하는 제가 미친 것 같았지만 사람의 호기심은 원래 억누를 수가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날 밤 가족끼리 모여 오랜만에 술판을 벌이자며 술을 한 잔씩 주거니 받거니 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가졌고 모두가 술에 취해 잠든 새벽, 저는 슬그머니 일어나 시아버지와 시누이의 머리카락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죠. 검사 결과 두 사람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 친자관계였습니다. 진짜 제가 그 결과를 보고 입이 얼마나 크게 떡 벌어졌는지 모를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곱게 알리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그러기엔 저를 못살게 만든 시누이가 너무 미웠거든요. 저는 계획을 짰습니다. 솔직히 남편이랑 이혼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남편은 정말 저랑 둘만 있으면 제게 잘 대해줬고 연애하던 시절부터 변치 않았어요. 결혼 이후에도 저희 부모님께 워낙 잘했고요. 저 망할 시누이만 없었으면 완벽했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소형 녹음기를 사서 시댁에 갈 때면 하루 온종일 켜놨어요. 시누이와 둘만 있는 순간은 워낙 예측할 수 없어서 그냥 켜놓는 걸 선택했죠. 시누이와 둘만 남았던 순간 시누이가 제게 쌍욕을 하면 전 연약한 목소리로 말했죠. 형님, 제게 대체 왜 이러세요? 그럼 시누이는 제게 말했어요. 너 따위가 뭔데 우리 집안에 굴러들어와? 난 네가 너무 싫어. 그렇게 하루를 녹음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파일을 편집했죠. 시누이와 저 둘만 있는 부분만 잘라내서 말이에요. 하나로 합치니까 들을만 하더라고요. 전 당하기만 하는 불쌍한 콩쥐 같은 사람이었고 시누이는 못된 팥쥐 같았거든요. 저는 모든 준비가 완료되자마자 준비한 것들을 모두 챙겨 시댁으로 향했어요. 제가 가족 간에 긴히 드릴 이야기가 있다고 가족회의를 소집했거든요. 시부모님과 시누이, 남편까지 모두 거실에 둘러앉아 저만 봤어요.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켜서 시아버지가 몰래 시누이에게 건물을 증여하겠다고 한 것부터 들려줬죠. 아니나 다를까 시아버지랑 시누이 둘 다 당황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냈어요. 왜냐면 그 건물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두 분의 공동명의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건물은 제 남편이 증여받을 건물이었단 거죠. 저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유전자 검사지를 시어머님께 보여주며 두 사람이 사실 부녀지간임을 폭로했어요. 남편도 시어머님도 배신감에 입을 떡 벌리셨죠. 그리고 제가 편집했던 시누이의 악랄한 민낯이 담긴 파일을 재생했죠. 시누이는 새하얗게 질리는 것도 잠깐 악을 지르면서 제게 달려들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런 모습을 처음 봐서 당황했지만 이내 그 모습이 제가 건넨 모든 자료에 뒷받침되는 증거 같은 행동이란 사실을 깨달았고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는 그날 그동안 억울하게 바닥까지 처박혔던 제 이미지와 명예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나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 몰래 친딸에게 건물을 증여하려고 했던 걸 들키게 되자 시어머니께 싹싹 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이혼할 것인지 저 여우 같은 기집애를 집에서 내쫓을 것인지 선택하라고 하셨고 시누이는 그렇게 시댁에서 쫓겨났어요. 물론 쫓겨나면서 시아버지가 사줬던 차도 빼앗기고 집도 빼앗겼죠. 순식간에 집도 절도 없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끝까지 쫓겨나면서도 저를 저주하는데 저도 시누이가 제게 그랬던 것처럼 혀를 쏙 내밀고 메롱을 해줬답니다. 제 모습에 이성을 잃고 달려들려고 하는데 남편한테 제지되고 문 밖으로 쫓겨났어요.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아버지가 결혼 전에 사고를 쳐서 아이를 낳았고 고아원에 버리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형님 부부가
시아버지의 딸을 입양하겠다고 선언했고 어느 정도의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각서까지 쓰고 난 이후 아이를 형님네 부부에게 입양 보냈더라고요. 그러다 형님 부부가 죽으면서 시아버지는 친딸을 데려왔고 조카라고 하면서 길렀던 거죠. 심지어 시누이였던 그 여자도 친부가 시아버지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그 사실을 모르는 척을 했다면 시누이는 몰랐으니 어느 정도 죄가 참작이 되었을 텐데 알고 있었던 사실에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괘씸죄가 추가되었죠. 결국 시어머니는 이혼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시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건물과 집, 땅 등등을 본인 명의로 돌려달라 요구했고 시아버지는 그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를 무척 사랑했거든요. 친딸보다는 자신의 아내가 먼저였던 거겠죠. 시어머니와 남편은 시누이였던 그 여자를 내쫓아낸 걸로도 모자랐는지 시아버지에게 으르렁거리며 말했어요. 친딸이라 밖에서 우리 모르게 만나는 것은 더 이상 아무런 말하지 않겠지만 두 번 다시 이 집에 저해를 드리는 순간 이혼일 거라고 남편 취급, 아버지 취급 기대도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시아버지는 수십 년 동안 속인 죄가 있으니 뭐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으시겠죠. 사실 시어머니는 친딸 같은 시누이를 제가 괴롭히신다고 오해를 하신 순간부터 제게 조금 냉랭하게 대하셨어요. 남편도 시댁에서는 제게 조금 냉소적이기도 했고요. 두 사람은 진실을 알고 제게 미안하다고 정말 진심으로 사과해 주셨고 저도 남편과 이혼할 생각은 추호도 없기 때문에 두 사람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용서했습니다. 시누이는 그제서야 제게 전화를 걸어와서 빌더라고요. 가족을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저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빈정거리며 전화를 끊었고 차단했습니다. 솔직히 속이 너무너무 후련해요. 시누이를 볼 때마다 가슴에 화가 올라와서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는데 속이 너무 편해요. 솔직히 그동안에 정이 있어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그렇게 칼같이 내칠 줄은 몰랐었는데 배신감이 상당하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시아버지는 입을 꾹 다물고 조용히 가정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시고 있으시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를 어와둥둥해 주시고 있습니다. 시누이는 가끔씩 시댁을 찾아와 사정을 하기도 하고 소송하겠다고 화를 내기도 한다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모습에서 시누이의 진실된 민낯이 드러나서 그런지 시어머니와 남편은 혀를 내두르며 질색팔색을 합니다. 저렇게 못된 사람인 줄 몰랐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를 안타까워하죠.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겠다고 하면서요.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지 저희 부부에게는 좋은 소식도 생겼어요. 제가 지금 임신 13주 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과 시어머니의 사랑이 무척이나 진합니다. 시아버지와 오히려 조금 멀어졌지만 그래도 시아버지도 죄의식은 느끼시는 것 같아요. 본인 친딸이 저를 괴롭히는 걸 알고 계시긴 해서요. 저와 시아버지의 관계는 시간이 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악마 같았던 시누이에게 받았던 만큼 전부 다 돌려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누이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에 사연을 보내는 것을 마지막으로 제 인생에서 없는 사람으로 지내려고 합니다. 제 태교에도 안 좋기도 하고요. 앞으로 제 인생은 행복할 것만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였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